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는 우리가 학당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예, 사학당과 발학당을 살펴보면서 제가 눈 얘기하면서 끝났죠. 예, 왜 우리 이 관인법에서는 세자만 눈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요, 학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을 하는 데에 아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업을 잘한다거나 또는 예능에 능하다거나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관인법은 학문과 권력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세장한 눈. 자, 그 세장한 눈이 고래를 닮아라 하는 거죠. 고래. 고래도 큰 고래가 있고 작은 고래가 있지만 어쨌든 그 눈의 어떤 모양 형태가 고래의 모양을 가지고 또 긴 눈꼬리를 형성함으로써 사고력, 사색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눈꼬리도 없이 그냥 딱 짧으면요 이렇게 참을성도 적다고 하죠. 우리가 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하면은 눈이 동그래집니까? 아니죠. 눈이 가늘어집니다. 참고 속을 삭히면은요 눈을 딱 이렇게 동그랗게 뜨는 게 아니라 반쯤 뜨고 반쯤 감으면서 속으로 삭히죠. 그래서 눈이 가늘고 길어지면 참을성도 있고 인내력도 있습니다. 자, 참을성과 인내력이 있는 눈이 사건 사고를 막 순식간에 일으키거나 또는 이렇게 사건 사고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만약에 이 세정한 사람들이 사고를 낸다면 아마 치밀한 계획 그리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짜여진 그러한 사건 사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그 세장 가늘고 긴 눈은 학문을 할 수 있는 눈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기쁨은 기쁜 표정, 슬픔은 슬픈 표정이 내면 속으로 이렇게 응축되는 그러한 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경우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감정이 어떤 표현이 금방금방 드러난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좀 기분 나빠도 겉으로는 안온한 표정 또는 속으로는 미워하더라도 겉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움직이지 않는 표정이 이 세장한 눈에서 갖고 있는 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략가의 눈이기도 하죠. 책략가. 자, 그래서 이 상법에서는 세장한 눈을 조금 평가하지만 그렇지만 큰 눈이면서 고래를 닮았다 하는 눈은 못생겼고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눈에는 또 재물이 들어있습니다. 자, 재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리 이 명예가 높아도 우리는 재물이 부족하면 실속이 없다고 얘기하죠. 모든 그 실속은 재물에다가 두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재물이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얘기는 요즘 근래에 와서 산업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조금 비중 있게 이제 재물 있는 분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데 그 전에만 조선시대만 해도 학문과 명예가 높더라도 이 청렴한 생활, 청렴 결백한 어떤 사상을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재물에 대한 의미가 조금 그 의미가 조금 가볍게 간과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관인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접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래를 닮은 큰 눈은 나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재물을 모으는 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둥글고 큰 눈들이죠. 그리고 검은 눈동자가 굵고 빛나는 그러한 모양새를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연예인들이고 또
이 경제인들은 뭐냐면요. 경제인들은 경쟁을 해야 되고, 예, 이렇게 그 남한테로 가는 것을 내한테로 돌려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 각축전이나 쟁탈전, 그죠? 각축전이나 쟁탈전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책략과 또는 술수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그 둥글고 큰 눈보다는 이 책략가들에게는 가늘고 긴 눈이 적당하다. 이게 가늘고 긴 눈들은 또 그렇게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나한테 붙더라도 본인은 재물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파락당에서 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양한 눈을 배우는 기회가 올 겁니다. 뭐 명봉안, 수봉안 또는 용안, 자간 뭐 이렇게 아주 많은 눈 종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양보다도 빛이 있어야 된다. 빛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모양과 빛을 갖추었다면 예,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러나 예, 빛이 중요하다. 왜냐? 빛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양보다 빛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못다한 내용을 조금 보강을 드렸고요. 또 지금은 이제 오늘은 예, 사독과 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독과 유교. 자, 사독은 독자는 항아리 독자입니다. 항아리도 항상 물을 담아놓고 있는 그릇이죠. 물이 액체가 담겨 있는 그릇이죠. 그것을 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독이니까 네 개의 항아리가 되겠죠. 네 개의 항아리. 그 네 개의 항아리는 관인법에서 눈이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눈. 우리가 눈에 안약을 넣으면서 항상 눈을 돌릴 때 매끄럽게 만들어주죠. 눈이 뻑뻑하면 눈을 굴리기가 어때요? 예, 좀 뭡니까 이렇게 기분이 상쾌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눈에는요 적당량의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도 그렇습니다. 코도 적당한 습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실 때 먼지가 이코 코털에 이렇게 걸러지면서 코딱지가 만들어지죠. 귀도 그렇습니다. 입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러면 눈, 코, 귀, 입은 항상 수액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다. 적정량의 수액이 없으면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난다 하면 코가 마르죠. 그리고 귀도 청각신경이 마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귀의 기능 역할, 코의 기능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적정한 수분과 적정한 체온이 우리 몸에는 유지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독은 네 개의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다. 그렇게 해서 사독으로 보고요. 그 사독은 눈, 귀, 코, 입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보수관은 눈썹이고 감찰관은 눈인데 오관을 얘기할 때는 눈이 감찰관이고 예, 사독을 얘기할 때는 눈이 하독이 됩니다. 하독. 그럼 이제 똑같은 부위를 가지고 자 오관을 얘기할 때는 감찰관이 되고 사독을 얘기할 때는 하독이 됩니다. 이렇게 용어가 달라지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공부하기가 조금 예, 어렵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듣다 보면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꾸준히 듣다 보면요. 자, 물이 담겨 있는 수액을 담고 있는 의미를 얘기할 때는 독이 되고, 예, 공부를 잘해서 벼슬을 잡게 하는 의미가 될 때는 감찰관이 되고,
문을 하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자, 귀는 오간을 얘기할 때는 채천간이 되고, 그죠? 예, 사독을 얘기할 때는 강독이 되죠. 그리고 코는 예, 우리가 그 오간을 얘기할 때는 신경관이 되고 또 사독으로 얘기할 때는 제독이 되겠죠. 제독. 또 입은 예, 출납관이 되고요. 회독이 되겠죠. 이 사독에는 항상 물수변이 따라다닙니다. 물수변. 자, 1. 문. 문은 화독이 되겠고요. 자, 2. 귀는요. 3. 코는요. 제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 입은요. 회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독이 되죠. 네. 자, 이제 물수변이 들어가는 이 독, 항아리도 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 언제나 촉촉해야 됩니다. 항상 수분이 적당량이. 너무 많이 넘쳐도 안 되고, 예, 또 너무 없으면 말라지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건강상 이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량의 체온과 적정량의 수액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하고 신선한 피부가 되겠죠. 우리가 피부가 맑고 깨끗하고 좋다라는 것은 이 하독의 하독, 눈, 예, 그리고 강독의 귀, 제독의 코, 입의 회독, 이 사독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수액이 맑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물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지, 그죠? 맑고 깨끗해야지 그 물의 의미가 살아나고 그 물의 용도가 예, 용도의 의미가 크지겠죠. 만약에 물이 부패되거나 또는 이렇게 그 신선도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기억력이나 감퇴되고 이 머리도 나빠집니다. 예, 브레인도 항상 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해야 되죠. 놀아도 세수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개운하잖아요. 그 개운한 의미가 이 뇌를 신선하게 만들어주고요. 뇌가 퇴화하는 어떤 그 기간을 늦추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아도 쉬어도 언제나 세수는 하고 쉬어야 된다는 거. 이 시간에 강조를 드립니다. 항상 눈, 귀, 코, 입은 맑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지 뇌가 예, 기억력 감퇴가 예, 늦어지고 언젠가는 물론 늙어가면은 기억력은 감퇴되고 감소되겠죠. 그러나 예, 그 시간을 늦추면서 예, 실제적으로 건강상 치매도 저는 예, 세수를 하면 치매도 비켜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세수를 하고 예, 가꾸고 예,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다듬는다면 예, 조금 치매도 예, 비켜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이 사독은 깨끗하게 맑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눈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할 때는 흑백이 분명해지지 못합니다. 흑백이 분명해지지 못하면 어때요? 정신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정신을 보죠. 정신력이 떨어지고요. 또 귀가 깨끗하지 못하면 이 청력이 떨어지면서 수기운이 감퇴됩니다. 수기운. 언제나 이 우리 몸은 뭐가 조절이 돼야 되느냐? 수와 화가 적정량과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줘야지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면서 활동에 지장이 없고 그러면서 또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그 희망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귀신과 같은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맑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므로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당한 용모 그리고 언제나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